최근 급격히 성장한 알트코인의 왕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대장 코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중 하나인 The Merge 업데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화제가 되었죠. 이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장 또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업데이트와 그 영향으로 파생된 다양한 시장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시장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크립토,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이더리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왕으로 불리며 비트코인과 양강체제를 굳힌 암호화폐로 수천 개가 넘는 앱을 구동하는 아주 막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제나 거래 관련 시스템, 즉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는 반면 이더리움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뿐 아니라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확장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즉 화폐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DApp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ecentralized Application을 누구나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인 것이죠. 그로 인해 실제로 수천 개가 넘는 앱이 구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NFT 프로젝트의 주 거래 또한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 내 이더리움은 늘 그래왔듯 비트코인 다음 순위인 2위로 1,580USD, 하나로 약 206만 원대로 시가총액은 약 1,928억 USD, 하나로 약 251조 원입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히스토리는 2013년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백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2014년 이더리움 재단을 구성하고 ICO를 통해 개발자금 3만 비트코인을 모은 후 2015년 7월 이더리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이더리움 기반 더 다오 펀드를 구성해 1.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모았지만 같은 해 6월 더 다오 해킹 사건으로 인해 하드포크를 진행하게 되어 구버전인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두 가지 버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현재까지 몇 번의 하드포크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보완하고 가상머신 성능 향상 및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 채굴 보상률을 꾸준히 조정해 왔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The Merge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015년 출시된 기존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이 가능한 비콘 체인 업그레이드를 2020년 1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작업 증명의 검증이었던 이더리움 메인넷이 지분 증명 비콘 체인과 Merge, 즉 통합되는 The Merge 업그레이드가 곧 있을 예정이며, 그리고 마지막 업데이트로 데이터 저장 공간 확보, 레이어 2 솔루션과 함께 처리율 증진 및 높은 수수료를 줄이는 샤딩이 2023년에서 2024년 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개발팀의 미팅 내용에 따르면 The Merge의 경우 9월 19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확실한 일정은 아니지만 계속된 일정 연기에 지친 많은 이들이 호재를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있을 업그레이드들 중 The Merge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검증 방식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The Merge 업그레이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기존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최초의 증명 방식인 작업 증명, 즉 Proof of Work로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 내 필요한 연산 처리를 그래픽 연산 장치로 진행하고 채굴하는 형태였습니다. 작업 증명의 경우 느린 속도와 한꺼번에 많은 트랜잭션이 몰릴 경우 수수료가 엄청나게 드는 등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볼드 야트 클럽의 메타버스로 유명한 The Other Side Land의 NFT 민팅의 경우 전 세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구매 시도를 하다 수수료로만 2천억 원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채굴기가 필요하고 높은 연산력과 성능이 필요하기에 많은 전력이 소모되며,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지 않은 채굴 방식에 대한 따가운 시선 또한 피할 수 없었죠.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즉 Proof of Stake로 검증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분 증명이란 해당 디지털 자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그에 비례해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증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보안성 측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
프로젝트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지분 증명 또한 일부 집단이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기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노드 분산을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분 증명 기반 암호화폐는 카르다노 에이다인데요.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 또한 이더리움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으나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암호화폐가 바로 카르다노 에이다였죠. 이렇게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중 작업 증명 방식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는 더 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과연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채굴로 보상을 받던 사람들에겐 청천벽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존 채굴기로 이더리움을 채굴하며 보상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더리움의 더 머지 업데이트로 더 이상 이더리움 채굴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이더리움 채굴기로 호환 가능한 다른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방향을 돌리는 차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증폭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급등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체인의 활성화도가 이더리움에 비해 낮고 꾸준히 하드포크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느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내 운영 중인 뎁은 약 26개 정도로 생태계 규모가 아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산성 또한 기존 이더리움에 비해 36배 정도 차이의 아주 낮은 해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 또한 $33 하나로 약 43,000원 정도로 이더리움에 비해 약 48배가 차이 나기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 흑자를 내기 위해선 현재 가격보다 약 20배에서 30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수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엔트프리라는 전통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0 하나로 약 130억 원을 투자했다는 호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장에 생태계 펀드가 조성된다는 점과 더불어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생태계 규모가 꾸준히 커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밝은 미래 또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 1.0에서 이더리움 2.0으로의 업데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혼선을 없애기 위해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불릴 예정인데요. 기존 이더리움의 진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 업데이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과정 중 하나인 비콘 체인 업데이트를 통해 스테이킹이 가능해졌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시작했죠. 현재 디파일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약 $573억 하나로 약 74조 원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발이 묶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이러한 이더리움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리도 파이낸스와 같은 이더리움 디파이가 등장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도 파이낸스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그에 따른 이자, 리워드뿐만 아니라 스테이킹한 만큼 이더리움과 패깅된 ST 이더리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초반엔 위험 요소가 있기에 우려가 많았으나 점점 더 신뢰가 형성되며 이더리움과 가격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최종 업데이트는 내년 초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펌핑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이더리움의 업데이트 후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기업인 Into the Block의 연구이사 루카스에 따르면 순 발행량이 네트워크 수수료에 따라 이더리움의 The Merge 업데이트 후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이상 작업 증명으로 채굴되지 않으며 작년 8월부터 신규 거래 수수료 모델인 EIP-1559를 도입해 거래 수수료를 꾸준히 소각해왔기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2021년 런던 하드포크 후 하루에 거의 13,000 이더리움을 소각하며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발행을 목격했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업데이트되면 레이어 1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폴리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레이어 2 프로젝트는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프로젝트의 확장성 부족과 느린 전송 속도 그리고 비싼 수수료 즉 게스피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죠. 특히나 이더리움 2.0으로의 업데이트가 확장성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니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듯 이더리움의 비전은 더 많은 트랜잭션 per second와 더 낮은 수수료를 통한 확장성 증가, 안전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확장성 증가 부분이 레이어 2가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있는데요. 이는 기존 이더리움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레이어 2, 예를 들어 폴리곤처럼 엄청나게 빠른 트랜잭션 per second와 엄청나게 낮은 가스 피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플랜 중 마지막 단계인 셔딩을 보시면 L2s, 즉 레이어 2 프로젝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더리움의 보안을 활용하며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죠. 실제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과중된 업무 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온전히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이더리움 2.0으로의 업데이트는 레이어 2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처리 속도나 수수료 측면의 강점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에 여전히 레이어 2를 사용할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심지어는 비트코인자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플리핑이라는 역전극의 전조 형상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저평가된 이더리움의 회복에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 이더리움 관련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